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14개 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10개 주에서 1위를 기록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누르고 예상 밖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하차하며 대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진한 점과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공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4.53%, S&P 500 지수는 4.22%, 나스닥 지수는 3.85%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든 가용한 금융자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측은 이사회에서 오는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에 대해 취소나 연기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회의에서 취소나 연기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2%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단숨에 204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랜만에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640선까지 어제 시장 올라왔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도 1,180원대까지 빠졌고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로 포지션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4%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5% 가깝게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 펼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함께 어떤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8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이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광물펀드 하나니켈 125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의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폭등했습니다. 이 다우지수는 4%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 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어제는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지난 며칠 전에 비해서 다시 한번 폭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빨간불 올랐기 때문에요. 따라서 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그렇게 크게 없는데 왜 이렇게 변동이 커졌는지 그런 부분들 월가에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습니다. 자, 몇몇 팩터를 보시면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치적 이슈로 상당히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그러니까 전 부통령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그런 커넥션이 있었죠.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는 탄핵을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탄핵이 실패돼가지고 상당히 해프닝이 끝났던 그 주된 인물 관련돼서 한 인물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인데 슈퍼 화해를 통해서 샌더슨이라는 후보보다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다시 한번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로 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상당히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에 비추겠다 보겠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팁을 보면 이제 샌더슨이라는 인물보다는 이제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결국 증시에는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증시의 급등은 결국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자극을 해서 매수세를 유입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몇몇 종목 어떻게 보면 한국도 코로나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며칠간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상당히 2월 말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00선 그리고 다시 한번 1789선까지 갔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의 변화가 중국발 소위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이렇게 투자 심리를 촉진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몇몇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장중한 때 상당히 급등의 모습 그리고 장 마감하고 보니 오늘 종가가 기준으로는 0.64% 그리고 장중에는 약 2.2% 정도의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코로나 관련돼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 했는데 그런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그렇게 변동성이 커졌지만 주가가 마감하고 보니 0.64% 속에서 상당히 제너럴 일렉트릭이 좀 선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앞서서 조 바이든이라는 코멘트를 얘기해봤는데 샌더슨이라는 인물이 헬스케어 쪽에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은 결국 헬스케어 즉 어떻게 보면 보건 쪽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죠. 장중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약 10%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조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잘 된다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상당히 좀 큰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유가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유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배럴당 65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지난 3월 2일 날은 43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만 여전히 유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면 유가 관련 즉 정유업체에 대한 종목들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통상 우리가 알고 계신 엑슨모빌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엑소엠이죠. 엑슨모빌의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당히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보이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좀 팁을 드려보면 유가에 대한 방향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엑슨모빌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비슷하게 간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젠 유가 급등 급락과 엑슨모빌의 주가를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 관련돼서는 SK이노베이션 등 소위 유가의 모습들이 미국 증시와 상당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코멘트만 좀 간단히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안전자산의 금값에 대한 리뷰
리뷰를 좀 드려보겠죠. 여전히 금값이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기보다 상승폭이 소폭이나마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보다 이슈가 커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 더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서 뭐 반도체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봤습니다만 몇몇 정보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방의 모습을 좀 보이겠는데 AMZN이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급등세 커졌습니다. 뭐 장중한 때 변동성 가운데서도 약 3.5%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면 결국 애플의 주가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 시각 이후의 시장의 변동성은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업종 그리고 아마존까지 내수와 전반적인 흐름들을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좀 키워놨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북이 발표한 날인데요.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은 상당히 좀 둔감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베이지북의 변화가 결국 3월 뭐 17, 18 즉 양일간에 열릴 FOMC 회의와 좀 맞물리기 때문에 베이지북을 통해서 최근 들어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고요. 먼저 이 트위터를 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관련돼서는 미국 그 뉴욕 주지사죠. 앤드류 코스모라는 그 미국 그 뉴욕주 주지사인데 어저께 이런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코로나19 관련돼 상당히 선방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10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좀 늘고 있는데 뉴욕주가 많은 주 가운데서도 어저께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위 다민족, 다인종이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는다면 이것이 결국 미국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뉴욕 주지사가 이런 코멘트 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죠. 어떤 확진자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확진자가 두 번째 나왔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또한 50세 인물 그리고 뉴 로첼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심각한 컨디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그리고 뉴욕의 가장 중심했던 중심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는 건 결국 베이지북의 어떤 평가가 상당히 있다 보겠습니다. 자, 베이지북 오늘 나왔죠.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이지북이 결국 미국 경제의 어떤 성적표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는 같은데요. 자, 미국 경제가 여전히 뭐 좋아지고 있다, 뭐 적정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몇 주 동안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 코로나 관련된 상당히 미국 증시는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고요. 또한 중간에 보시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 쪽은 아직까지는 좀 플랫하다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부정적인 걸 보시면 네거티브 임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임팩트가 뭐가 있죠? 코로나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정확하게 미국 경제에는 미미하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서플라이 체인이 딜레이 됐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 뭐죠? 이것이 결국 부품 관련돼서 소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처럼 이제는 제조업의 생태계 부분인데 제조업의 생태계가 딜레이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딜레이되고 있냐면 결국 중국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딜레이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 베이지북의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후에는 결국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네거티브 임팩팅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런 부분들 좀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즉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즉 18만 3천 명 정도 고용자 수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 시황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좋아지고 있는 건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늘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앞서 강조드렸던 베이지북의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아직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베이지북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라면 결국 3월 달에 열릴 FOMC가 물론 이번에도 기준금리 내렸지만 그때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일단 선제적인 시그널이 베이지북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주요국에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상당히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요즘 뭐 그 대구나 어떤 지역에 어저께 좀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거리에 없으시고 그리고 주차장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 결국 이것이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글로벌 어떤 예를 들더라도 그만큼 결국 시민들이 이것저것 소위 그 유통을 통해서 사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 기업 실적 부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업의 부진 그리고 더 크게 보면 결국 각국의 GDP의 어떤 하향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죠. 미국이 어저께 서프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미국이 그동안 뭐 제롬 파월 의장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준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 어저께 기준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결국 그 글로벌 은행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결국 몇몇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어저께 FMC가 회의를 앞두고 상당히 전격적으로 F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하했죠. 다만 지난 2월 28일 날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시장에 힌트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19 사태 관련돼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월 28일 날 제롬 파월이 상당히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팁에 대한 얘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적절한 그 서포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난 2월 28일 날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FMC 회의 이전에 그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센스 있는 참여자들은 결국 2월 28일 날 이런 얘기했다면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좀 팁과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B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통상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이렇게 금리가 인하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격적 인하한 이유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의 얘기 모습인데요. 이번에 스테이트먼트의 표현을 좀 넘어서 어저께 FMC 회의 때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 나왔죠?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인하했다. 이런 부분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미국 경제가 여전히 뭐 베이지 복지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약간 좀 그 경제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0.5%포인트를 인하했다. 즉 연준의 금리를 인하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월 28일 날에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공식적인 이번에 스테이트먼트 표현을 통해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얘기가 똑같죠. 적절한 어떤 서포팅을 통해서 경제를 상당히 지금보다 좋게 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트렌드라고 그러면 결국 3월 16, 17, 18 열릴 FMC 회의 때도 기준금리를 좀 내릴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죠. 유럽 중앙은행이나 우리가 뱅크 오브 재팬 그리고 영라은행 등 소위 그 이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의 큰 은행들도 결국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문제만이 아니라 소위 굵직굵직한 그 국가의 은행들도 상당히 양적 완화 등 통화 정책을 내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즉 미국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외 국가들도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를 좀 내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고민 있는 것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나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BOJ가 기준금리가 거의 0%이기 때문에 0%인데 금리를 내린다면 결국 이것이 악순환의 모습이 된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 이외 그 소위 어려운 경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금리를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호주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나 영라은행이나 우리가 뱅크 오브 재팬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할까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의 기본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결국 한국은행의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시기에 직전에 회의 때 어떤 얘기했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때 동결했던 이유가 미국이나 외국의 어떤 글로벌 은행들이 기준금리 내리기 전까지 지켜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이 상당히 어렵죠. 미국보다 한국이 어려운데 미국은 선제적으로 기준금을 내렸고 한국은 앞으로 지켜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안이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후에 한국은행이 결국 금통이 열리게 된다면 현재까지 흐름으로서 예단이나 판단할 수 없지만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서로 간에 좀 호흡이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4월달 금통위 때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면 0.25%포인트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기사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0.5%포인트의 어떤 빅컷 한 것처럼 한국도 이럴 때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0.5%포인트의 빅컷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죠.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 정부가 상당히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많이 내린다? 그것은 결국 부동산을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은행의 어떤 고민이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로 봐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내리더라도 이런 반작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으로 들어온 것을 커트하고 있는데 어저께 인터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떤 기자 질문했냐면요. 한국을 비롯해서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커팅 오프 즉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냐 이런 질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요. 현재 이태리가 문제가 많죠.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재팬까지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 즉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여행 제한 관련돼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태리 관련돼서 이런 민감한 단어 그리고 한국 관련돼서 이런 밀접하게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관련돼서 밀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후에 어쩌면 미국이 한국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 이제 미국에 여행 오는 것을 상당히 커팅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입장으로 나올 수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어쩌면 한국이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팅 오프가 된다 그러면 기업 이익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실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를 보더라도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을 넘어서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의 어떤 시스템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금리 인하 부분을 짚고 왔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경기 둔화는 뭐 많은 분들이 뭐 느끼고 계시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확진자나 뭐 또한 유사 증상자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뭐 하루나 이틀 문 닫는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리테일이나 글로벌 그리고 기업 쪽에 상당히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이번에 연준이 빅컷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상당히 아직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10년물 국채금리가 10년의 어떤 T빌인데 10년 후에 T빌까지도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로 가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가 0%대 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좀 답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좀 크게 가지고 있죠. 기준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의 참여자가 공급 쇼크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FMC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서플라이 체인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좀 OECD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우리가 통상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있지만 이틀 전에 OECD가 나온 데이터가 있죠. OECD가 기본 데이터가 통상 데이터가 나오면 영어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페이퍼를 좀 해석해서 보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신 데이터가 기획재정부 데이터인데요. OECD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중국 및 세계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된 얘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망치가 하향됐다. 즉 지난 시기 판단보다 0.3%포인트가 하향됐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건 한국의 입장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달에 OECD가 바라볼 때는 글로벌 즉 세계 경제가 2.9% 그러니까 올해는 2.9%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결국 글로벌 관련돼서 2.9보다는 약간 즉 0.5%포인트 하락한 2.4% 정도 올해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런 부분도 주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0.1%포인트 하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달에는 2.3 그리고 현재는 2.0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한국도 글로벌이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2020년 그러니까 올해 몇몇 증권사에서 페이퍼를 보면 여기는 뭐 OECD는 4.9가 나오고 있지만 4%대 적게 보면 3%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수치에 대한 부분보다도 글로벌이 바라보는 즉 OECD가 바라보는 글로벌 GDP가 지금보다 하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한국은행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왜 중국에 상당히 좀 목매단 이유가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한국은행의 바라본 시각인데요. 이게 어저께 데이터입니다. IMF가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하향하게 된다면 결국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0.15% 하향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서 보셨던 OECD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이 지금보다 어렵다면 한국은 상당히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 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관광산업이 상당히 좀 의미가 얼마나 있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데이터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전체 세계 해외 여행객 중에 9.1%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캐시 부분을 보면 약 17.8% 영향이 있는데 2017년 넘어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중국 관광객들이 결국 글로벌 해외 국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커팅오프했다는 거 보면 이런 관광 쪽으로도 상당히 좀 치명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리할 수 없고 수치상을 댈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이슈가 커지고 있다면 글로벌 넘어서 국내 증시도 결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즉 가치 사슬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즉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OECD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오늘 발표한 베이지북이나 또한 FMC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 시그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환기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이 잘 보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지금은 환율과 관련된 쪽에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거기서 하나 추가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과 관련된 부분을 보기 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한 2월 20일로 기준을 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국내,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와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2월 20일 이후부터 누적을 보게 되면 단연 개인이 많이 샀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보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는데 주가가 올라오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수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그대로 매도가 나오면서 한 4조 원 넘게 외국인 매도 그를 거의 다 개인이 받아갔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기관을 보게 되면 거의 팔짱 끼고 관방세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이죠. 작년 같은 경우 시장에서 똑같이 2,000선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돌리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기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에 좀 많이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연기금의 흐름들은 작년에 좀 많이 사다 보니까 국내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가 밀렸다고 연기금이 막 살 수는 없죠. 어떤 한정된 어떤 비중과 국내물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고 싶어도 약간 못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시장이 올라올 수 있을까란 어떤 해답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통상 어떤 시장이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별로 볼 일이 없을 거야라고 볼 수 있는 단서라고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나머지 흐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개인이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세력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개인이 그래도 적절한 베팅을 잘하지 않았나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먼저 보게 되면은 투자자 예탁금의 동향을 봤었을 때 2월 20일 이후에 예탁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한 28조 대 정도에서 33조 원대까지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부동산으로 가려고 했던 자금들이 어떤 지금 당장 부동산 사서 정부도 저렇게 목을 매서 어떤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서 뭐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마침 이때 시장이 약간 타격을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가 기회가 아닐까라고 들어오는 예탁금의 추이를 봤었을 때 아무래도 예탁금 증가 없이 그냥 어떤 레버리지만 키웠다라고 하게 되면 불안하죠. 근데 예탁금 자체가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신용거래 관련된 신용융자대에 대해서 시장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0일 같은 경우 10조 5천억 대까지 나오면서 이거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3월 3일자까지 봤었을 때 10조대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즉 일단 신용은 안 되겠다. 신용은 일단 적자란 관점 쪽에서 신용은 줄고 예탁금은 늘어나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에 개인 순매수 1, 2위가 삼성전자 우선주죠. 약간 개인들이 좀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만약에 이번에 개인 매수세가 뭐 바이오주나 아니면 시장에 상관없는 쪽으로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이 아닌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걱정은 됐을 텐데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 그나마 개인의 선택이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라고 평가 들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는 먹을 것이다라는 관점,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모두 다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외국인들 매도와 함께 밀렸던 부분들이고 환율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시장이 단중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환율을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이스에 있는 달러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와 함께 원화가 변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어떤 떠오르는 기축통화인 위안화 달러도 같이 중요한 위안화 관점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조로 봤을 때 그동안은 어떤 시장이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되면서 어떤 여전히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달러 수요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은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왔던 변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화는 약세로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 스탠스가 어제 바뀌었던 부분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금리 인하가 촉발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이런 동향들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연준의 역할을 계속 강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 쪽에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 달러와의 약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흥국 입장 쪽으로 보는 우리 국내 어떤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오히려 우호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은 오늘 다시 달러화가 소폭 강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자체가
계속 매수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인 변화가 달러와 약세 무게가 주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들 쪽에 대한 스탠스는 과거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175원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안정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갔었을 때 오히려 국내 시장이 만약에 이런 달러의 약세가 기조를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살짝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가장 중요한 달러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까지 짚고 왔고요. 어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물펀드 하나니켈 1, 2호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네. 별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니켈 1, 2호라고 하는 광물 펀드가 한 3일째 상한가가 들어가면서 이거 뭔가라고 살펴봤는데 솔직히 그냥 투기적인 매수세도 같이 가세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일 연속 상한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던 특히 동전주의 시각이죠. 150원짜리가 출발해서 500원대가 넘었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변화긴 한데 막상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저희가 보통 동전주에 투자하면서 와 이거 이만큼 올라왔네 라고 하는 예전에 코인이죠. 어떤 가상화폐 쪽에 대한 느낌도 살짝 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광물펀드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된 쪽에 해당 원자재에 그대로 실물자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니켈 관련된 쪽에서 어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니켈도 급등했느냐? 아니죠. 오히려 작년 8월 달이 톤당 18,000달러가 고점에서 12,000달러대 쪽으로 계속 하향되는 기조인데 조금 오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특성을 봤었을 때 이 펀드가 어떤 마다가스카르 소재의 암바토비 광산에 대해서 니켈 매출액 등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급받는데 그에 따른 권리입니다. 약간 한 번 더 꼬아져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지난 공시에 분배금 330원을 지급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330원을 지급받는데 가격이 몇백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공시가 나왔던 때는 벌써 그 분배금이 분배 관련된 기준 권리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분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권리락과 비슷한 분배량이 끝난 뒤에 나오는 주가의 강세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분배금을 계속 늘릴 수 있을 것인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저희가 보통 품절주라고 얘기하는 게 유통주 식수가 별로 없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유통주 식수가 없는데 주가는 싸다. 혹시 나도 대주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몇십만 주 사는 그런 현상들도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펀드멘탈이 확인이 됐다고 보기 힘든 어떤 광물 펀드에 대한 동향들이 아무래도 약간 투기적인 모습까지 가져졌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되 아마 앞으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와의 인덱스가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원자재는 부각받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 쪽에서 약간 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살짝 관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대의 동향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확인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투기적인 게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좀 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 수혜를 받은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었습니까? 네, 앵커님 혹시 주변에 친구분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네. 네,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일단 결혼하신 친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학원 안 아니 어린이집 안 가고 계속 집에만 있다고 해서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없나요, 요즘에? 네, 죄송합니다.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아서 아직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집에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이런 쪽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워킹맘들도 자택근무를 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집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매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놀이공원은 무슨 놀이공원이냐 그런 것들 쪽에서 2월 3주째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70% 이상, 영화관은 거의 50-60% 이상 주는 꼴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레저와 관련된 쪽의 데이터를 보는 흔들과 함께 숙박, 음식점, 백화점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집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내용 왕구죠. 네, 보드게임 요즘 저도 브루마블의 어떤 주사위가 달 정도로 애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보드게임이나 실내용 왕구 거기다가 게임기 그리고 도서 매출은 그나마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부모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해야 되겠죠. 예, 독서를 좋아하는 애들이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학습용품에 대한 주문이 증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증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 증가는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또 보게 되면 집에서 이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또 생활필수품 관련된 생수라면 이런 사재기 수요와 함께 상대적으로 어떤 그 증가세가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대형마트의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대형마트의 매출도 증가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혹시 마스크 없나라고 구하러 갔다가 그냥 이거라도 집에 가서 먹을 거 사자라는 관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수혜 가능성과 함께 주가도 반응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유행과 관련된 정점이다라는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어떤 특수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속될 것인가는 또 확진자 추이와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겠죠. 계약도 이제 연기는 됐지만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기 특수한 정도로밖에 노리지 못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그렇게 아주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주식을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수혜주보다 피해주를 살짝 관심 있게 발전이 아닐까. 그런 관점 쪽에서 주가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피해주에 대한 시각들을 조금 더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